안녕하세요. 행복연금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께는 이런 환절기가 특히 조심스러운 시기죠. 목이 자주 마르시다면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달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분의 깊이 있는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차별 대우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의 이야기, 새로운 도전으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한 분의 경험담, 그리고 일상의 작은 습관이 삶 전체를 바꾼 분의 깨달음까지. 혹시 들으시면서 이건 정말 내 마음과 같다 하는 대목이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 분의 용기 있는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큰 위안이 되곤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이제 64살이 된 할머니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요즘 가족 모임이 두렵습니다. 아들 부부가 낳은 손주, 그러니까 친손주에게는 온 가족이 달려들어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주고 용돈도 후하게 주고 뭘 해도 우리 손주 정말 똑똑하네 하며 칭찬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딸이 낳은 외손주에게는 어떤가요? 그래도 남의 성을 가진 아이니까 어차피 커서 시집갈 아이인데 하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선물도 형식적이고 안아주려고 해도 아이고 그래도 친손주와는 다르지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딸이 10달 품고 낳은 아이인데 내 피가 흐르는 아이인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외손주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말입니다. 지난 추석 때는 참다 못해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 우시냐고 물어보길래 속마음을 털어놨더니 할머니가 너무 예민하다, 원래 그런 거다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 나이에 가족 앞에서 서운함을 토로한다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 마음을 어디다 풀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주는 다 똑같이 소중한 것 아닌가요? 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사연자분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하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친손주, 외손주 구분은 참 오래된 관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주는 다 똑같은 손주입니다. 성씨가 다르다고 다른 집으로 시집 간다고 해서 덜 소중한 건 아니죠. 그 아이들이 할머니께 안겨 웃을 때 그 웃음에 친손주나 외손주의 구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아이의 웃음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사연자분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차별받는 아이를 보며 마음 아파하시고 평등한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사연자분은 진정한 할머니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마 외손주도 할머니의 마음을 모두 느끼고 있을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실 겁니다. 가족 내 차별, 세대 간의 갈등, 혹은 손주 문제로 겪으신 속상함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혼자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분들께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71살 된 남성입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3년째 매일 빈집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세상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지나가다 문화센터 앞 게시판을 봤는데 초급 영어 회화 모집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비웃음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어야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더 생각해보니 달리 할 일도 없고 그래도 뭔가 배워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순간 움츠러들었지만 이미 등록비도 냈고 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How are you?와 같은 간단한 문장도 입 밖으로 내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발음이 틀릴까봐, 웃음거리가 될까봐, 생각만 해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만둘까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라며 격려해 주시고 젊은 수강생들도 제가 발표할 때마다 박수를 쳐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용기가 생기더군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시장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을 만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나쳤을 텐데 용기 내서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배운 문장들을 총동원해서 길을 알려줬어요. 그때 그 외국인이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도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아,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벌써 1년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툴지만 매주 수업이 기다려집니다. 영어를 배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운다는 그 자체가 제게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진 도전입니다. 듣고 있는 제가 다 뿌듯해지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하곤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젊을 때 못한 걸 지금에서 뭐해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사연자분처럼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내디디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은 건 영어 실력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얻으신 자신감과 성취감입니다. 외국인에게 길을 알려줄 때 그 뿌듯함, 그게 바로 배움이 주는 진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순수한 즐거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점수나 취업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배움 말이죠. 사연자분도 바로 그런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배우고 싶은 게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최근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분 계실까요? 어떤 경험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아직 주저하고 있는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79살 할머니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각자 살림이 바쁘고 손주들도 학원에, 학교에 정신이 없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받지만 그마저도 안 다치셨죠? 드실 거 부족한 거 없으시죠? 하는 형식적인 말들 뿐입니다. 집안에서 혼자 보내는 하루는 정말 길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재미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더군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집 앞 화단에 개나리가 피었다는 이웃 할머니의 말을 듣고 구경이나 할 겸 밖에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날이 좋아서 그냥 근처 공원까지 걸어갔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딱히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어제 기분이 좋았던 게 기억이 나서요. 그렇게 하루하루 걷다 보니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다른 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됐고 가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안 보이시네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하며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어요. 계절이 바뀌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개나리가 지고 장미가 피고 여름엔 시원한 나무 그늘을 찾아 걷고 가을엔 단풍잎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같은 길인데도 매일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 얼굴을 떠올리고 내일 또 누굴 만날까 기대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거창한 목표나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더군요.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제 하루가,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매일 걷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몸이 조금 아파도 나갑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계절의 변화가 있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있으니까요.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들으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사연을 읽으면서 저희 외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중간에 살짝 울컥했는데요. 저희 할머니께서도 살아계실 때 산책을 나가는 걸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이 앞에 집안에서 혼자 보내는 하루가 정말 길었다는 내용을 보는데 우리 할머니도 많이 외로웠겠구나 싶어서 조금 마음이 슬펐습니다. 네, 인생을 바꾸는 건 꼭 거창한 사건이나 큰 결심일 필요가 없다는 걸 사연자분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는다는 정말 소소한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말이죠. 특히 인상 깊은 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인간관계입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억지로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았는데도 일상의 작은 습관을 통해 진심 어린 인연들이 생겨난 거죠. 이게 바로 삶의 신비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산책을 하시면서 만난 친구분들과 엄청 오랫동안 우정을 유지하며 지내셨었어요. 네. 마지막 사연이 할머니 생각이 정말 많이 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사신다는 것도 참 부럽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살다 보면 꽃이 지고 피는 것도 단풍이 드는 것도 놓치게 되는데 사연자분은 그런 소중한 순간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시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자신만의 작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매일 하는 운동이나 산책일 수도 있고 일기 쓰기나 그림 그리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어떻게 삶을 바꿔놓았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저처럼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세 분의 깊이 있는 사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가족 내에서의 차별 대우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의 속마음, 70이 넘어 시작한 영어 공부로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찾으신 분의 도전기, 그리고 매일의 작은 산책이 삶 전체를 바꿔놓은 분의 깨달음까지. 들어보니 우리 삶을 지탱하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관계, 새로운 걸 배우려는 용기,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노년을 빛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세 분 모두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 계신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그 용기와 지혜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떠오르신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떤 이야기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 분의 용기 있는 댓글이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께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연금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 뵐게요. 건강하세요.